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인팅 디자이너로 그림을 좀 더 그려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냥 태양 하나 그리는 걸 해봤고, 오늘은 바로 이 사진을 따라 그리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고고고! 오늘 컨텐츠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장되어 있던 프로젝트를 불러오시면 가장 좋고요. 혹시 지난 시간에 프로젝트 저장을 안 하신 분들도 오늘 배우는 내용이 지난 시간과 크게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빈 프로젝트로 시청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지난 시간 프로젝트를 안 쓰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제가 올려놓은 링크로 들어가서 사진을 다운받아서 파워 디렉터로 불러와 주세요. 자, 그럼 저도 일단은 이 태양 그림 있죠? 이거는 지워버릴게요. 이따가 또 쓸 거긴 한데 지금은 일단 없앨게요. 그래서 이거 파일 선택해 주시고 Shift Delete 눌러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행해 볼 내용은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을 보고 따라 그려서 그림 하나를 완성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그림을 그려 볼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페인팅 디자이너로 복잡한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한 그림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고른 이 사진도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그려보시면 이것저것 그릴 게 많아서 생각보다 한 번에 그리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여러 번에 나눠서 그릴 겁니다. 즉 여기 배경색을 그린 레이어 따로, 그리고 이 버스의 바퀴와 창문과 이 가방들을 묶어주는 이 끈만 그린 레이어를 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란 버스 본체와 여행 가방을 그린 레이어 따로,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레이어의 다른 그림을 따로따로 그린 후 나중에 타임라인 위에 합치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나눠서 그리시게 되면은 일단 그림을 먼저 분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레이어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는 층을 쌓아나가는 개념이고 가장 나중에 쌓는 레이어일수록 먼저 쌓은 레이어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그림으로 덮여도 상관없는 배경 부분의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라이브러리에서 PIP 개체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이 연필 모양 아이콘 눌러 주셔서 페인팅 디자이너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럼 배경을 그릴 거니까 그냥 가장 굵은 선으로 대충 슥싹슥싹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굵기를 100으로 먼저 해줄 거고요. 일단 이 위쪽에 있는 하늘을 먼저 표현을 해줄 건데요. 하늘에는 일반적으로 구름도 있고 하니까 뭔가 아련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저는 그림 도구의 재질을 초크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하늘의 색상을 빼오기 위해서 스포이드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냥 이쪽 하늘 쪽에서 적당한 색 클릭해서 오케이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색깔이 선택됐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옅은 색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선택된 색이 나타난 이 네모를 클릭해서 컬러 팔레트에서 여기다 좀 더 흰색이 섞인 색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위로 올려줄게요. 그럼 이게 원래 있던 색이고 흰색이 섞인 색이니까 여기서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하늘을 쓱쓱 대충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쯤부터는 사진과는 좀 다르지만 바다라고 생각하고 바다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다시 컬러 팔레트로 들어가서 바다색이면 한 이런 색 괜찮은 것 같죠? 아니 이런 색. 근데 대신 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은 좀 더 연한 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쭉 옅은 색으로 일단 그림을 한 줄 그려줄게요. 이렇게 한 줄 쭉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색을 이렇게 해서 쭉 그려주겠습니다. 이건 너무 잘못 그렸네요. 다시 컨트롤 Z 누르고 쭉 그럼 이번엔 모래사장을 표현해줘야겠죠? 근데 모래사장까지 다 초크로 그려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쪽 위쪽에 있는 모래는 펜 재질로 그려볼게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모래사장의 밑에 부분은 사진의 초점이 좀 흐릿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크레용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모래사장의 색을 고르기 위해서 또 스포이드 툴 활용해서
이 모래사장의 아무 부분이나 찍을게요. 그래서 오케이 확인 누르면 이게 또 모래사장 색이 나왔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먼저 펜으로 이 부분을 쓱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이 초점이 흐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레용으로 이렇게 쭉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펜과 크레용이 맞닿는 부분은 좀 뭔가 이질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이렇게 진하게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이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자, 그럼 이제 배경색은 끝나고요. 잘 그려졌나 궁금하시면 이쪽에 참조 프레임의 체크 표시를 풀어주시면, 영어로는 reference frame, 한글판에서는 참조 프레임, 이 체크 표시를 풀어주시면 배경에 그려져 있던 사진이 사라져서 잘 그려졌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잘 그려졌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 길이를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이 플레이백 재생 5초, 프리즈 고정 5초로 설정할게요. 그럼 이제 설정이 끝나셨으면 오케이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 또 저장하라고 나오죠. 저는 이 그림을 백그라운드라고 저장할게요. 그럼 이제 오케이 누르시면은 여기 백그라운드가 이제 저장이 됐죠. 그 다음은 이제 바퀴랑 창문이랑 여행 가방 끈을 그릴 차례죠. 그럼 다시 이 PAP 개체룸의 상단에 있는 이 연필 모양 아이콘을 또 클릭하셔서 페인팅 디자이너 켜시고요. 여기서는 일단 바퀴를 그려주려고 하는데, 다행인 게 이 바퀴는 원 모양이잖아요. 원 모양은 이 그림 도구의 기본 모양이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굵기를 대충 한 47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바퀴, 바깥쪽 바퀴 검은색을 일단 표현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게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잘 보면은 뭔가 오묘한 색이라서 검은색도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 검은색을 뽑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의 바퀴 위에다가 이렇게 클릭, 그리고 또 다른 바퀴 위에도 클릭, 이렇게 해서 바퀴가 그려졌고요. 바퀴의 안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문은 선의 굵기를 한 20 정도로 바꿔주고요. 또 이 창문의 색도 스포이드로 뽑아주고, 이제 창문을 그리면 되는데, 이게 어차피 노란색 프레임으로 나중에 입힐 거기 때문에 대충 그려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가방 고정시켜주는 끈, 이건 이제 오렌지색이죠. 뭐 오렌지색은 여기서 따로 추출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오렌지색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얇은 선이니까 굵기를 그냥 1로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1은 너무 얇네. 5 정도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 그려줄게요. 네, 이렇게 그렸고요. 근데 아까 봤을 때 이게 끈이 검은색이랑 같이 섞여 있는 끈이었죠. 그래서 아까 추출했던 이 검은색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점점 찍어주겠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자, 그럼 이번 레이어도 이제 다 그렸죠.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배경사진을 없애고 제대로 그려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여기 체크 풀어줘서, 그리고 출력 길이는 재생 5초, 프리즈 고정 5초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오케이 확인.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은 타일 윈도우 이렇게 저장할게요. 그래서 오케이 확인 누르면 또 이게 저장이 됐을 거예요. 저기 밑에 보시면 네, 이렇게 저장이 됐죠 지금.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레이어죠. 버스 본체 프레임과 가방입니다. 이거를 그리는 과정은 아까 뭐 다른 거 그리는 과정과 비슷하니까 그냥 빨리 감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다 그렸고요. 또
또 이제 이거를 참조 프레임을 없애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완성된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서 더 정교하게 그리고 싶은 분들은 이제 버스의 디테일 있죠. 제가 안 그린 이 가방들을 고정해주는 이 하얀 틀이나 아까 노란 버스 몸통에 있던 그 체크 모양 줄무늬 여기 있었거든요. 뭐 또 범퍼, 이 자동차 범퍼 같은 것도 그려주시거나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냥 여기서 바로 그리진 않고 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리시거나 하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 길이만 5초로 바꿔서 OK 하고 이름은 버스 프레임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OK 확인 누르시면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린 모든 그림 레이어들을 모아 볼 텐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페인팅 디자이너 상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인팅 디자이너로 그린 그림들을 타임라인에 올리면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주 사양이 좋은 컴퓨터가 아니면 매우 버벅이고 힘들어하고 또 에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땐 미리 보기 영상의 해상도를 낮춰서 컴퓨터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미리 보기 영상의 해상도를 낮춰주시려면 일단 이 사진을 먼저 클릭하시고 타임라인 위에 있는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면 미리 보기 화면 위에 커서를 올리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이 중간쯤에 프리뷰 퀄리티, 한글로는 미리 보기 품질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올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 해상도를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는데 저는 보통 항상 이 HD 프리뷰 레졸루션, 이 HD 미리 보기로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영상 편집하실 때 훨씬 덜 버벅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HD 해상도로 해도 많이 버벅거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하이 프리뷰 레졸루션, 이게 더 낮은 거니까 이렇게 더 낮은 해상도로 낮춰서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일단 이 HD 프리뷰 레졸루션으로 할 거고요. 아무튼 이 미리 보기 품질을 좀 낮추셨으면 타임라인에 지금 그린 세 가지 그림 레이어들을 차례로 올려줄게요. 그래서 2번 트랙에는 이 백그라운드, 배경 그림, 그리고 3번 트랙에는 아까 제가 그렸던 바퀴 있죠? 바퀴 그림, 타이어 윈도우 이거였죠? 이걸 3번 트랙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4번 트랙에는 마지막으로 그렸던 버스 프레임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트랙의 이 원본 사진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지워줄게요. 여기서 원본 사진 선택하시고 Shift Delete 누르면 지워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리 보기 재생을 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 영상을 한꺼번에 보려면은 멈춘 영상을 보려면 뭐 한 5초 이후에 아무 때나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죠. 한 여기로 옮겨줄까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한번 보면 뭔가 기본 배경색이 검은색이 깔려 있으니까 그림이 전체적으로 좀 칙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경색을 흰색으로 깔아주겠습니다. 배경색을 깔아주시기 위해서는 컬러보드를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이쪽에 미디어 룸 클릭해 주시고 미디어 룸에서 컬러보드를 클릭, 여기서 이제 흰색 배경색을 골라서 1번 트랙 위에 올려주신 다음에 길이를 이 10초에 맞춰서 딱 해주시면 자, 이렇게 완성 그림이 그럴싸하게 나왔죠. 이제 훨씬 화사해졌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그렸던 태양을 올려서 이 그림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태양 그림 그린 거 저장 안 하셔서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 정도에서 완성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태양 그림 없으신 분들도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좀 더 남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렸던 태양 그림을 여기 5번 트랙 위에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PIP Object Room, PIP 개체 룸으로 가셔서 지난 시간에 그렸던 태양 그림을 찾아주세요. 여기 있죠, 선. 이거를 5번 위로 올릴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난 시간에는 10초짜리 5초 5초를 한 게 아니라 6초짜리 그림 클립을 만들었었죠. 이건 그리고 3초 동안 그림이 그려지고 3초 동안 완성된 그림이 유지되는 3초 3초짜리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10초짜리 그림들이랑 시간을 맞추려면 이 타임라인에서 이 그림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타임라인 위쪽에 이 디자이너 탭을 클릭해 주십니다. 클릭해 주시면 여기 아웃풋 듀레이션 그림 전체 길이를 5초로 바꾸신 다음에 오케이 확인 눌러서 나오시면 자 이제 이 클립의 길이가 10초로 바뀌었죠. 이렇게 길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정석적인 방법이고 이거 말고 더 간단히 시간을 맞춰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길이를 처음 6초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이 6초짜리 클립의 끝부분을 잡고 10초까지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있던 이 그림의 재생시간과 고정시간이 이 10초에 맞춰서 비례해서 그대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페인팅 디자이너로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원래는 3초 3초였던 그림이 지금 5초 5초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원래 3초 3초면 1대1 비율이었는데 10초로 늘렸을 때도 5초 5초 1대1 비율로 똑같이 늘어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잘 알아두셔서 나중에 응용할 때도 활용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완성된 그림들은 미리 보기 화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 그림이 너무 그림의 구석 부분에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조금 안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현재 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태양이 그려진 레이어를 일단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에서 이 태양 그림 레이어를 안쪽으로 살짝 옮겨 주세요. 그럼 이렇게 태양 그림 레이어가 안쪽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 버스 위치도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버스는 지금 3번 트랙과 4번 트랙에 올라간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레이어를 둘 다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한꺼번에 같이는 못 움직이고요. 일단 하나씩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3번 레이어를 먼저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 주시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안 보이니까 한 이쪽쯤에다가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갖다 놓으시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좀 티가 안 나나요? 더 옮겨 볼까요? 네, 한 이 정도로 옮겨 볼게요. 그리고 3번 레이어 옮겼으니까 또 4번 트랙에 있는 레이어도 이거에 맞춰서 또 옮겨 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레이어가 여러 개 쌓이면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려서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좀 더 정교하게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키보드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근데 아주 느리게 움직여요. 이게 과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한 이 정도로 움직여서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페인팅 디자이너로 만든 레이어들의 위치를 움직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최신 버전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이게 그려진 그림의 위치가 이동이 안 되는 분들은 9버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완성된 영상 마지막으로 플레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들 안녕.